피오 비닐, 수입 비닐도 하시는 분이 있고 보편적으로는 장수 비닐을 제일 많이 하시고 2중도 장수 비닐, 3중도 장수 비닐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나는 조금 더 비닐 수명이 더 오래 가고 좀 보온성이 좋은 걸 하고 싶다 그러면 0.15의 뭐 피오 비닐 한 겹 한 겹 했을 때보다 온도는 한 1, 2도 정도 더 잡아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겨울에는 난방 효과가 더 있고. 안녕하세요. 진양농자재 대표 김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네. 오늘도 저희가 비닐하우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들고 왔는데요. 일단 비닐하우스의 종류와 구조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 들고 와봤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비닐하우스의 종류와 구조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비닐하우스 종류와 구조를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작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비닐하우스가 어떤 종류, 예를 들면은 단동으로 갈 것인지 연동으로 갈 것인지 그게 그 선택이 되거든요. 일단은 작물이 예를 들어서 엽채류냐, 안 그러면 과채류냐, 안 그러면 화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하우스 종류와 구조가 결정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스텝은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것인지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단동하우스로 많이 짓고요. 그 다음에 과채류도 단동하우스로 짓기는 하지만 또 연동하우스로도 짓기는 하지만 단동이 했을 때는 뭐 오이라든가 안 그러면 고추라든가 이런 거는 단동이지만 좀 높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연동으로 또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화해같이 하시는 분들은 연동으로 많이 짓기 때문에 폭도 넓고 높이도 높고 그런 거에 따라서 하우스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러면은 아치형, 연동형, 단동형 등 구조별 차이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파이프를 밴딩했을 때 석가래를 이제 휘었을 때 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나는 체험식의 하우스를 짓고 싶다. 근데 많이 하지 못하고 그냥 소일거리 마냥 조금씩 짓고 싶다. 이러시면은 보통 뭐 7m에 10m, 폭이 7m에 길이가 10m, 이런 식으로 7m에 뭐 30m, 7m에 50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추 재배하시는 분이 주로 그 사이즈들을 많이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동으로 하시는 분들은 화해하시는 분들이 연동을 좀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은 48짜리 48mm 아시바 파이프로다가 뭐 6연동, 5연동 짓대 길이는 한 50m.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 500평, 600평을 제일 많이 그 정도 평수에 좀 많이 하시는 거고 조금 나는 더 좀 욕심을 내서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러는 분들은 요새 하우스가 많이 무너지니까 파이프를 60각짜리 파이프로 튼튼하게 각 파이프로다가 그렇게 연동으로 또 짓는 게 요새 좀 추세예요. 그러면은 작물 종류에 따라 구조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물이 엽채류 같은 경우는 폭이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어요. 엽채류 같은 경우는 그 야채 자체가 높이가 그렇게 안 높아도 되기 때문에 낮아야 돼요. 낮아야지 보온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하우스를 파이프를 길게 높이 지려고 그러면 파이프 길이도 더 길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이도 더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비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자재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엽채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높이가 좀 낮게 하되 수막 시설이 좀 기본적으로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엽채류는 여름에도 빼먹을 수 있지만 겨울에도 전문적으로 농사 지시는 분들은 수막이 필수적이거든요. 왜냐면 겨울에도 그 수막이 대 얼지 않으니까 그렇게도 또 낮게 짓고 과채하시는 분들은 겨울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다 그러면은 통풍이 잘 돼, 환기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 폭이 7m에 한 높이가 한 3m, 3m 넘게도 지시고요. 그런 분들이 보통 그렇게 지시는데 그렇게 구조라든가 사양이라든가 각기 다 틀리죠. 그러면은 보온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걸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보온재는 요새는 비닐류가 우리가 이제 하우스가 딱 단독만 지었을 때는 일중만 했을 때는 비닐만 씌우지만 지금은 요새는 일중 또 이중 그 안에 그렇게다가 파이프를 집어넣고 더 하시는 분들은 3중까지도 집어넣거든요. 그랬을 때는 일중에는
피오 비닐, 수입 비닐도 하시는 분이 있고 일반적 보편적으로는 장수 비닐을 제일 많이 하시고 2중도 장수 비닐, 3중도 장수 비닐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나는 조금 더 비닐 수명이 더 오래 가고 좀 보온성이 좋은 걸 하고 싶다 그러면 0.15의 뭐 피오 비닐, 그다음 2중은 0.1의 피오 비닐, 3중도 0.1의 피오 비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한 겹 한 겹 했을 때보다 온도는 한 1, 2도 정도 더 잡아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겨울에는 난방 효과가 더 있고 연료도 좀 절약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 초보 농민들이 선택하기 좋은 기본형 하우스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재배를 어떤 품목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하우스가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양이 틀려지는데 초보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폭이 7m에 길이는 한 뭐 20m, 30m. 그럼 뭘 제일 많이 하시느냐면은 뭐 고추를 재배하신다든가 안 그러면 오이를 재배하신다든가 안 그러면 뭐 거기다가 그 열무도 뭐 뿌리시는 분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사정상 뭐 청경채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지만 7m면은 폭이 엽채류 같은 경우는 조금 넓은 편인데 높이는 그 대신 좀 낮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각기 자기의 그 하고 싶은 종목의 품목에 따라서 좀 틀려요. 근데 이제 엽채류 하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도 지어드렸지만 7m에 한 95m 이렇게 했을 때가 한 180평 정도 나오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청경채를 좀 많이 재배를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사람마다 이제 재배하려는 작물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뭐 1대1로 한번 상담을 받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오셔서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우스 지어진 것도 보시고 또 이제 본인이 이제 또 공부해 온 것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또 컨설팅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그 자문도 들어보시고 견적도 한번 뽑아보시면 좋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